제주 서귀포의 봄바람은 유난히 거칠었다. 짙은 비구름이 산군부리를 덮고 차가운 바람이 바다 쪽으로 몰려갔다. 김서연 32세는 창가에 기대어 유리컵을 들고 있었다. 컵 속에는 미지근한 약물이 반쯤 남아 있었다. 입안에 남은 쓴맛을 느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오늘도 약 안 먹으면 어떡하니, 서연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대부분 빠져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쳤다. 남편 이정우 35세는 요즘 유난히 바빴다. 그는 보험회사에 다녔지만 최근엔 자주 늦게 들어왔다.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이야. 그 말이 처음엔 믿음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국을 떠놓으며 말했다. 정우가 요즘 고생이 많다. 네가 아프니까 애도 힘들지.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곧 나을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어머님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지.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었지만 그 웃음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서연은 욕실로 향하다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정우야,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였다.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더 기다리면 늦어. 큰애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실행하자. 큰애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실행하자. 그 한 문장이 서연의 심장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손에서 수건을 떨어뜨렸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실행하자, 나를 죽이겠다는 건가? 그녀는 벽에 기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제발 그 얘기 그만해요. 너도 알잖아. 이젠 아무 소용없다는 걸. 빚도 늘고 병원비도 감당 못해.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 뒤로 물러나 방으로 달려갔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끝내자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틀 동안 서연은 말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다. 식탁에서도 병원에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우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은 병원 다녀와요? 응. 내일은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의 평범한 말투가 오히려 무섭게 들렸다. 내일이면 실행한다는 뜻인가? 밤마다 그녀는 핸드폰을 끌어안고 자신이 가진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다. 혹시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는 이걸 보겠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찍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제 남편은 이정우, 그리고 시어머니는 박금옥이에요. 혹시 제가 사라지면 그건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녀는 영상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며칠 후 정우는 그녀를 차에 태웠다. 서연아, 오늘은 바람 좀 쐬자. 병원 말고 바다로 가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다. 차는 서귀포 앞바다 절벽으로 향했다. 여기 예전에도 왔었지? 정우가 물었다. 응. 결혼 전에.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차가 멈추자
바다 냄새가 강하게 스며들었다. 정우는 트렁크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의 손이 본능적으로 떨렸다. 이제구나 실행하자던 그 말. 그녀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정우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유리병과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서연아, 여기엔 내가 꿈꾸던 바다가 담겨 있어. 내가 아픈 동안 몰래 준비한 집이야. 치료 끝나면 여기서 살자. 그리고 오늘 약속하려고 불렀어. 끝내자는 건 고통이 아니라 치료야.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몰래 엄마랑 집 계약하고 인테리어 준비했어. 그날 들은 실행하자는 말, 그건 이사 실행하자였어. 엄마가 미리 말해서 놀랐지? 서연은 어깨를 떨어뜨리며 울었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정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그런 오해 만들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다. 제주 바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행복의 조건. 그건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였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일기 첫 줄에 그 문장을 적었다. 행복의 조건은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서귀포 앞바다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서연 32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남편 이정우 35세가 준비했다던 작은 집은 제주에서도 가장 조용한 마을 강정포구 근처 언덕 위에 있었다. 새하얀 벽과 푸른 창문이 마치 그림 같았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우는 웃으며 열쇠를 건넸다. 서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다. 나무 향이 진하게 풍겼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바닥을 비췄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정말 살 수 있겠구나. 남편이 벽에 손을 얹었다. 여긴 내가 좋아하던 나무로 지은 거야. 습기 덜하고 창문에서 바다도 보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야,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살며시 얹혔다. 이제 병원 얘기는 잠시 잊자. 여기선 그냥 우리만 있으면 돼. 며칠 후 집은 금세 살림의 온기로 채워졌다. 서연은 매일 아침 바다로 향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다. 가게 앞에 노부부가 늘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건강해 보이네요. 덕분에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갑자기 통화를 하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요, 그건 이번 주 안으로 끝내죠. 아니, 서연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식탁에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끝내자 또 그 말이야? 정우가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에서 다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실행하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정우의 낮은 대답. 밤이 깊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엔 정우의 서류 가방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보험 서류 뭉치와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맨 위엔 김서연 암 진단자 보장금 지급이란 문구가 선명했다. 날짜는 어제였다.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어제? 나 몰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파일을 덮고 소파에 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정우, 당신은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우가 들어왔다.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덮었다. 아직 안 잤어?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내일 약속 있어서 일찍 자야지. 그의 눈빛은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무심함이 더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박금옥 60세의 새벽부터 찾아왔다. 아이고, 여기 정말 좋다. 역시 우리 정우가 효자야. 그녀는 웃으며 둘러봤다. 서연은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님, 차 드실래요? 됐어. 근데 정우는? 시장 갔어요. 그래? 그럼 잘 됐다. 금옥은 의자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이제 그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너도 알잖니, 오래 치료하면 다 지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말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일이 생기면 정우가 힘들지 않게 해줘야지.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니? 그냥 대비는 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묘한 어조는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대비라니 누굴 위한 대비지?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에 갔다. 담당 의사인 한희철 교수가 기록을 보며 말했다. 최근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속도로 가면 완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체력만 유지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았다. 햇빛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면 정우는 왜 그 보험을 갱신했을까? 집에 도착하자 정우는 부엌에 있었다. 오늘 병원 어땠어? 좋은 소식이래. 나을 수 있대. 그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너무 담담했다.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밤 비가 내렸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서연은 다시 잠에서 깼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우가 노트북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보험금 수령일은 내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서류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내일 수령? 그녀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옷을 챙겼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어디가? 정우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나 그냥 산책 좀.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그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그래. 근데 그 파일은 왜 들고 있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봉투가 바닥에 닿았다. 봉투 속에는 보험 서류가 드러나 있었다. 공기 속의 긴장이 얼음처럼 굳었다. 내가 설명할게. 정우가 다가섰다. 필요 없어. 서연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절벽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오해야. 그건 치료비였어. 하지만 그녀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켰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였다. 그녀는 소리쳤다.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 내 인생인데 왜 다들 결정해?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우였다. 그 보험금 내 치료비야. 당신 몰래 처리한 건 죄송하지만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이 밝았다. 비가 멎고 하늘이 맑아졌다. 서연은 절벽 아래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마. 진실이 무섭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숨 쉴 이유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바람이 잦아들고 햇살이 바다를 비췄다. 그녀의 눈동자에 그 빛이 들어왔다. 행복의 조건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 것. 봄비가 그치고 서귀포의 하늘이 투명하게 겠다.
바다 냄새가 골목을 따라 올라오고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다. 하지만 김서연 32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남편 이정우 35세와의 갈등은 풀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달라졌다. 집안일을 도왔고 약을 챙겨줬으며 퇴근 후엔 늘 일찍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친절이 오히려 낯설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는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다. 등기요. 수취인 서연 씨 맞으시죠? 그녀는 영수증에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제주 해금 손해보험 본사였다. 봉투를 열자 보상금 정산 내역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수익자 이정우 지급액 2,700만 원, 사유 김서연 입원 장기치료 보조금.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보조금? 난 그런 동의서 쓴 적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우가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 이게 뭐야? 그녀는 종이를 흔들며 물었다. 정우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건 내 병원비 일부야. 내 이름으로 돈을 받았잖아. 그건 당신 명의 계좌로 들어갔어. 내가 대신 처리한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왜 나 몰래? 서류가 복잡해서. 내가 아프잖아. 이제 그 말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이정우, 나한테 숨기는 게 또 있지?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정우가 잠든 뒤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다. 책장 구석엔 낡은 철제 서류함이 있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그건 정우가 지갑에 늘 넣고 다니던 작은 열쇠였다. 철제 서류함 안에는 보험 서류 외에도 여러 문서가 있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김서연 가명 임상지원자 동의서. 서연은 숨이 막혔다. 서류의 일부분엔 대체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날짜는 한 달 전, 서명란엔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뭐야? 가명이라니?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문득 뒷문 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서류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중 한 장에는 환자 사망 시 보조금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연의 시야가 흔들렸다. 다음 날 그녀는 몰래 병원으로 향했다. 한희철 교수에게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이 치료 동의서 제가 쓴 건가요? 그는 서류를 살피다 고개를 들었다. 이건 우리 병원 양식이 아닙니다. 그럼 가짜요? 네. 그리고 서명은 정식 진료 기록과 다릅니다. 누군가 위조한 것 같군요. 혹시 남편이 이런 걸 작성했을 가능성은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환자분, 이런 문제는 경찰이나 보험조사팀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서연은 병원을 나서며 머리를 감쌌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파고들었다. 가짜 서류 내 이름으로. 그녀는 곧장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해금 손해보험 맞죠? 김서연 명의로 등록된 보험이 여러 개라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다. 확인 결과 김서연님 명의로는 2건이 있습니다. 2건이요? 네. 하나는 남편 이정우님이 가입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금옥님, 시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서연아, 나 좀 볼래? 그녀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보험 얘기하려고요? 그걸 어떻게 해? 왜 제 이름으로 서류를 냈어요? 금옥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내 치료비 때문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건 제 사망보험이었죠. 금옥은 고개를 숙였다. 너무 오래 끌면 내가 더 고생할까봐. 정우도 몰라. 내가 혼자 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금옥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 도대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날 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다. 어디가?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그건 도망이야. 그래, 도망이라도 쳐야 숨이 쉬어져.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 이름을 누가 대신 써도 이젠 지우개 두지 않을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서연은 서귀포 항구 근처의 작은 숙소에 머물렀다. 창문 너머로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내 이름으로 시작된 거짓이 또다시 날 삼키려 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진실이 무엇이든 내가 직접 밝혀낼 거예요. 내 이름은 김서연. 이건 내 이야기의 두 번째 시작이에요. 그녀는 녹음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파도가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 알 수 없음.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 씨죠? 당신 모르는 게 많군요. 당신 이름으로 된 건 3건이에요. 3건이라고요? 통화음 너머의 남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네, 김서연 명의로 된 보험은 3건입니다. 그중 2건은 이미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누가 신청했어요? 그건 보안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전화가 끊겼다. 김서연 32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기계가 짧은 진동을 내며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울렸다. 3건이라니 2건도 모자라서 또 하나? 바다의 파도 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보험 계약자 조회를 검색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확인 페이지가 떴다. 1. 김서연 계약자 이정우 상태 유지 중. 2. 김서연 계약자 박금옥 상태 보상 완료. 3. 김서연 계약자 김진호 상태 심사 중. 김진호?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엔 그런 이름 없는데. 그녀는 곧장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죄송하지만 김진호라는 계약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가입 지역만이라도요. 잠시 후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 본사에서 접수된 건이에요. 서울. 그 단어가 마음을 세게 때렸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울이라면 정우의 전 직장.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 초 정우는 서울의 한 금융사에서 일했다. 퇴직 후 제주로 내려왔지만 그가 떠나온 사무실 이름은 아직 생생히 기억났다. 한성금융파트너스. 그녀는 인터넷으로 회사를 찾아봤다. 직원 소개 목록에 김진호 과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의 이메일 주소까지.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메일을 보냈다. 제목 김서연 명의 보험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귀사에서 제 명의로 진행된 보험 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보내기를 누른 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답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오후 3시.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 김진호 과장.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말씀하신 거는 이정우 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계약입니다. 다만 서류상 서명은 서연 씨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인 거는 사망 보장형이며 계약서에는 배우자 동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배우자 동의. 그건 정우가 위조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잡은 채 손이 떨렸다. 왜 아직 심사 중이지? 그게 의미하는 건.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 보험이 완성되기 전에 그녀가 죽으면 보험금은 정우에게 간다. 그날 밤 서연은 시내의 한 모텔에서 정우의 노트북을 열었다. 며칠 전 서류를 몰래 USB에 담아둔 덕분이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중 KJH 계약서라는 문서가 눈에 띄었다. 클릭하자 정우의 이름과 김진호의 전자서명이 함께 보였다. 그리고 하단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계약 대상자 김서연 최종 진단일 기준 30일 이내 사망 시 지급.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게 뭐야, 내가 죽어야 끝나는 계약이라니. 그 순간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발신자 김진호. 오늘 저녁 8시. 제주시 구악만 카페에서 이야기합시다. 이정우 씨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밤 8시. 서연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김서연 씨? 네. 저 김진호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정우 씨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는 보험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3건의 보험 중 마지막 건은 실질적 살인 청부 계약이에요. 서연은 숨이 막혔다. 살인 청부. 그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당신이 사망해야 합니다. 그는 이미 조치를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정우 씨와 시어머니가 통화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당신만이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이용당했으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남겨진 건 USB 하나.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자 보이스 328 파일이 열렸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에 처리하자. 병원 수치도 떨어졌으니 자연사처럼 만들면 돼. 이어지는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래야 얘도 편히 갈 거야. 어차피 오래 못 버틴다 했잖니. 정우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흘렀다. 보험금은 내가 정리할게. 서연은 입술을 물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들 정말 날 죽이려 했구나.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식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좋아. 이제 나도 준비할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섰다. 해가 뜨기 전에 제주 바다는 잿빛이었다. 멀리서 어선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그들의 계획을 끝낼 거야. 파도는 잔잔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김서연 32세는 그날 새벽 USB를 손에 쥔 채 바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냉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내가 사냥당하는 쪽이 아니라
그들을 쫓는 쪽이 될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취 파일의 일부를 전송했다. 수신자는 김진호 과장이었다. 오늘 안에 남은 증거를 모두 넘겨주세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른 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봤다. 멀리서 떠오르는 햇빛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감정이 또렷하게 솟아올랐다. 그날 오전 그녀는 병원에 들러 한희철 교수를 찾았다.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짜 서류.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흔히 보험 사기단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사기단이요? 네. 가족 명의를 이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형태죠.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서연은 손끝이 떨렸다. 가족 그 말이 제일 무섭네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했다. 그날 저녁에도 평소처럼 퇴근 후 들어와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너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 남자의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어 있을까. 요즘 기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래. 기운이 좋아지니까 이제 나도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을 정리하는 일.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럼 좋지. 밤이 되자 그녀는 몰래 정우의 차 열쇠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낯선 서류 가방이 있었다. 열어보니 사망 확인 보고서이시라는 문서와 지급요청서 초안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가 진짜로 내 죽음을 준비했어. 문서를 찍어 휴대폰에 저장한 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다시 닫았다. 이제 끝이야, 정우.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보험 사기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분 성함이요? 김서연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가해자는 가족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입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녀는 USB를 내밀었다. 여기에 그들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으로 연결했다. 며칠 후 담당 형사 이태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 씨,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심각하네요. 보험사와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체포 가능한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도 단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제가 더 찾아볼게요. 며칠 후 김진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급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밤 항구 근처 오름다방으로 오세요. 그녀는 불안했지만 나갔다. 그곳은 낡은 카페였다. 김진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이정우 씨,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제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USB를 돌려달라고 협박했죠.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정우 씨 명의의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송금 기록이 있었다. 발신자 이름엔 P. 주유의 모 K, 즉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신 계좌는 해외 투자 계좌였다. 두 사람이 짜고 움직였군요.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금 날짜는 어제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럼 그 돈이 사라지기 전에 모두 드러내야겠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경찰에게 모든 자료를 메일로 전달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정우의 그림자가 보였다. 서연아,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숨을 죽였다. 당신 경찰에 갔지?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내가 다 알아. 그녀는 문을 꽉 잡았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내가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말해봐. 이유가 뭐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더 확보하려고 했다고. 죽음까지 계산한 게 아니라 살아남게 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차갑게 말했다. 그 말 이제 경찰한테 하세요. 정우는 문을 주먹으로 쳤다. 쿵쿵. 당신 후회하게 만들지 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증거였다. 새벽,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창백한 하늘 위로 새벽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어떤 거짓도 내 이름으로 덮이지 않게.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번졌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쫓는 증인의 얼굴이었다. 새벽녘 경찰서 회의실.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서연 32세는 두 손을 모은 채 형사 이태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USB와 문서 파일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자료 모두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보험금 명의로 3건을 진행했고 시어머니 계좌로도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쪽에서도 반격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죠? 이정우 씨가 어제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보험금 갈취 및 위조 서류 유출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노트북에서 불법적으로 문서를 복사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로 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우린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 씨는 영리하고 계산적이에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걸 준비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임시 숙소로 돌아왔다. 창문 밖으로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변호사 윤다현에게 메일을 보냈다. 정우 측이 반격했습니다. 제 서류 접근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김서연 씨, 오늘 저녁 7시 한림읍 카페 코랄에서 만나죠. 상대 측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싸움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구나. 저녁 7시 카페 코랄.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윤다현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냉철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정우 씨는 자신이 치료비 조달용 보험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USB를 유출해 허위 조작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스타일이니까. 윤 변호사는 노트북을 넘겼다. 이메일 기록을 보세요. 거기엔 정우가 보낸 수십 통의 메일이 있었다. 보험사, 병원, 회계팀. 그중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아내 치료가 어려워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관련 상품 추천 가능할까요?
서연은 입술을 물었다. 그건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법원은 표면적인 기록만 봅니다. 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가 이기려면 당신이 실제로 위협을 받았다는 물증이 필요해요. 녹취가 있잖아요. 그건 조작 주장으로 무력화될 겁니다. 정우는 이미 그 가능성까지 준비했을 겁니다. 며칠 후 서연은 경찰의 요청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정우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아내의 병이 악화되자 치료비를 위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원 기록을 조작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됐다. 아내의 배신, 보험금 갈등의 부부싸움. 댓글은 냉정했다. 역시 돈 앞에선 가족도 무섭다. 남편도 피해자일 수 있지. 서연은 화면을 보며 손끝을 떨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내 진심을 다 지워버렸어.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김진호.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정우가 제 명의로 된 보험 문서도 조작해서 제가 공범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둘 다 표적이 된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우가 본사 서버에 백업한 계약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엔 수정 내역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누가 언제 위조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번쩍였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본사 직원 중 한 명이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 회사 서버실 앞에서 만나시죠. 다음 날 새벽 4시 서연은 후드티를 입고 서울 본사 건물 앞에 섰다. 김진호가 나타나 손짓했다. 경비 교대 시간이에요.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섰다. 서버실의 문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김진호가 카드키를 꺼냈다. 이걸로 열 수 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 사람이 법을 먼저 어겼잖아요. 문이 딸깍하고 열렸다. 서버실 안엔 수십 개의 장비가 깜빡이고 있었다. 김진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입력했다. 계약 번호 KJH923. 모니터에 문서가 떴다. 계약 수정자 이정우, 날짜 3월 28일, 내용 서명 이미지 교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저거예요. 증거. 김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사 중입니다. 이 파일이면 완벽해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보안 시스템 작동. 접근 권한 없음.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김진호가 욕설을 내뱉었다. 들켰어요.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은 황급히 밖으로 뛰었다. 복도 끝에서 경비가 달려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진호가 외쳤다. 서연 씨 먼저 가요. 그녀는 뛰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숨이 가빠왔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몇 시간 후 신문엔 이런 제목이 실렸다. 보험사 서버 침입, 보험 사기 피의자 연루 의혹. 서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김진호가 체포된 건 사실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나를 구하려다 잡혔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정우. 이제 그만해, 서연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너는 이미 내 계획 안에 있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래, 내가 덫을 쳤다면 이제 그 덫을 역이용해 줄게.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주머니 안엔 서버 파일에 복사본 USB가 있었다. 김진호가 넘기기 직전 그녀의 메일로 자동 백업된 파일이었다. 이번엔 내 차례야.
거짓말로 만든 세상의 균열을 진실로 갈라버릴 시간.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형사 이태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서연 씨, 이게 당신이 말한 서버 파일의 백업본입니다. 확실히 서명 이미지 교체 항목이 있습니다. 이정우 씨가 직접 수정한 게 맞아요. 김서연 32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다. 이제 그걸로 충분하죠?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걸 법정까지 가져가기 전에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예요. 그는 모니터를 닫으며 말했다. 이정우는 당신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가 기자들과 접촉한 흔적이 있어요. 또 언론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엔 보험사 내부자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자신을 포장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가 피해자라면 나는 뭐예요? 살아남은 증거인가요? 그날 오후 지역 뉴스엔 정우의 인터뷰가 다시 실렸다. 저는 단지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부자가 제 정보를 이용해 불법 계약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오해하고 절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서연은 TV를 끄고 창가로 갔다. 바깥에선 초봄의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곧 밝혀지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 윤다현과 경찰서 근처에서 만났다. 다현은 카페 구석에 앉아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정우 씨 쪽에서 새 증거를 냈습니다. 보험사 본사 보안 기록이에요. 보안 기록? 서버에 접근한 시간과 아이디가 찍혀 있습니다. 문제는 김진호 씨와 당신 이름이 같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요? 네. 그날 새벽 누군가 김서연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계정 만든 적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이용했겠죠. 윤 변호사는 냉정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프레임이에요. 이정우가 먼저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이상 우리가 뒤늦게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서연은 머리를 감쌌다. 그럼 그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백업 파일엔 접속 위치 로그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면 로그인한 IP가 서울 본사 내부인지 외부 조작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죠? 서버 접근 기록은 본사 기술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사에 들어가야겠네요. 윤다현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영장을 받죠. 이틀 후 경찰과 함께 본사 서버실에서 로그 분석이 시작됐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다. 형사 이태훈이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김서연 명의 접속 IP는 서울 본사 외부 이정우 개인 계정과 동일한 라우터 주소에서 접근됐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가 제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윤다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하지만 이태훈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진호 씨가 어제 새벽 교도소에서 연락했습니다. 그가요? 네. 누군가가 그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서연과 접촉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누가요? 발신자는 박금옥.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요? 그녀가 모든 거래의 통로였어요. 정우보다 더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섰다. 현관문 위에 조명이 깜빡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금옥이 나왔다. 서연아, 웬일이니?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다 알아요. 뭘? 그 보험, 그 돈, 그 서류. 그리고 제가 언제 죽을지까지 계산한 거요. 금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그 얘기 누가 했니? 진호? 그 자식이 거짓말을. 그만하세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녹취도 있어요. 당신이 이번 주엔 끝내자고 한 그 통화. 금옥의 입이 닫혔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녀는 웃었다. 그래, 다 들었겠지.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려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세상이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널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긴 쉽겠지만 결국 여자 하나의 말일 뿐이야. 서연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세상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명하죠. 법정? 당신 이름으로 된 송금 기록 다 확보했어요. 금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서연아, 넌 몰라. 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요. 그는 당신과 닮았어요. 다음 날 검찰청 앞. 서연은 윤다현과 함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의 손엔 경찰 수사 결과와 로그 분석 보고서가 있었다. 이태훈 형사가 말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우와 박금옥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아직 아닙니다.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정우가 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복수를 멈춰달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 하지만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그의 표정은 완벽히 짜여진 연극 같았다.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사랑한 사람, 제발 그만하자.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엔 두려움이 아닌 계산이 있었다. 윤다현이 낮게 말했다. 그 사람 아직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네요. 어떤 카드요? 여론이요. 이제부터는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은 쪽이 이깁니다. 밤. 서연은 해안도로를 걸었다. 바다 위엔 달빛이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여론도 내가 뒤집으면 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제 남편은 제 생명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은 언제나 증거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녀는 녹음을 마치고 SNS에 올렸다. 해시태그 보험의 진실 해시태그 서연의 기록. 그날 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게 진짜 피해자다. 남편이 아니라 그녀를 믿는다. 정우의 피해자 프레임은 균열을 일으켰다. 세상이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했다. 새벽. 서연은 고요한 방 안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만든 판 위에서 내가 마지막 말을 할 차례야. 창밖엔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졌다. 진실의 역습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이틀 후 제주 검찰청 앞은 기자들로 붐볐다. 각종 카메라와 마이크가 빽빽히 들어찼고 피켓을 든 시민들이 진실을 밝혀라. 를 외쳤다. 그 중심에 김서연 32세에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끝나는 날이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꼭 쥐었다. 그 안엔 서버 로그 원본, 송금 내역, 그리고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그동안의 공포, 배신, 침묵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정우는 이미 체포되었지만 언론은 여전히 부부간의 오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서연은 이번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검찰청 앞 임시 기자석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피해자이자 증거의 당사자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 3건 중 2건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공모로 위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건은 제가 죽어야만 발효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온 폭력입니다. 그들은 나의 병을 이용했고 나의 죽음을 계산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녀는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서명 위조 기록, 그리고 보험사 내부 접속 로그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거짓을 쌓은 증거입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현재 김서연 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관련 위조, 사기, 살인미수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뉴스, 유튜브까지 순식간에 보험 살인 미수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남편이 아내를 보험금으로 죽이려 했다. 시어머니까지 가담한 끔찍한 가족 범죄. 세상은 드디어 그녀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밤, 서연은 모텔 창가에 앉아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었다. 수많은 댓글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나도 상처는 남는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이태훈 형사. 서연 씨 들으셨죠? 정우 씨가 조사 중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모든 걸 시어머니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부메랑이 될 겁니다. 박금옥 씨도 방금 체포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궜다. 이제야 끝나는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법정이 남았어요. 거기서 당신이 직접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정우는 수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시어머니 박금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연은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USB를 꺼내 들었다. 증인, 이 자료가 당신이 직접 확보한 겁니까? 네, 제 노트북에서 복사한 백업본입니다. 이 안에 녹음된 음성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그 녹음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죠? 이번 주에 끝내자 자연사처럼 만들면 돼. 그게 그들이 한 말이에요.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검사는 다시 물었다. 증인은 지금까지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공포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이 팔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줄었다. 변호인 측이 반격에 나섰다. 피고인은 그 모든 녹취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조작된 건 제 목숨뿐이에요.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연달아 타이핑을 쳤다. 조작된 건 제 목숨뿐. 그 한 문장이 기사 제목이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았다. 멀리서 바다가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숨을 고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공개 번호. 그녀는 주저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서연 씨, 당신이 가진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우 씨의 계약은 총 3건이 아니에요. 아직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누구죠? 지금 말한 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된 4번째 보험, 상속형 연장 계약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빛이 바다를 가르듯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래. 4번째 진실까지 내가 직접 밝히겠어.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또 다른 거짓이 잠들어 있었다. 원하신다면 이어서. 김서연 32세는 그날 밤 낯선 목소리의 의미를 곱씹으며 앉아 있었다. 4번째 보험이라니. 그녀는 보험사 내부망에 다시 접속했다. 로그인 기록이 차단된 계정 대신 김진호가 남겨둔 임시 접근 코드를 사용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자 새로운 계약이 하나 떠올랐다. 김서연 상속형 생명보장 연장 계약 계약자 한태식. 한태식?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계약 주소는 눈에 익었다. 부산 영도. 그녀의 고향이었다. 파일을 열자 첨부된 스캔 문서 안에서 정우의 필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대리 서명자 이정우. 그 순간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건 내가 죽은 뒤에도 돈을 받기 위한 계약이었어.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바다 절벽 위에 섰다. 검은 바다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형사 이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4번째 계약이 있었어요. 이번엔 제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래예요. 그의 목소리가 굳었다. 서연 씨, 그건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그건 사후 수익 계약, 사람이 죽어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알겠어요. 그들이 만든 모든 거짓은 결국 내 부재를 전제로 한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새 파일을 열었다. 보이스 414. mp3.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에요.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남길 겁니다. 그녀는 녹음을 시작했다. 내 이름은 김서연. 그들이 바란 건 나의 죽음이었지만 내가 남기는 건 진실이야. 바다 위로 새벽빛이 번졌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다. 이제 끝내자. 나를 그리고 이 거짓을.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제주 바다의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김서연 32세는 경찰서 유리문 앞에 섰다. 손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4번째 계약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형사 이태훈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이걸로 정말 끝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이에요. 이름을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녀는 USB를 그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 제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겠죠. 그렇습니다. 김서연 씨.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그녀는 경찰서를 나와 천천히 바다로 걸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엔 그녀가 남긴 음성이 마지막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어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내 이름은 김서연.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빛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모든 싸움이 끝났고
바다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삼켰다.